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의사 김상목 원장의 강의 제목이 뇌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9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내가 조금 몸이 좀 불편해서 또 바쁘고, 그래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척추가 안 좋아서 조금 쉬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날마다 보는데 도우미 의사도 있습니다만은 또 코로나 환자가 조금씩 생겼다고요. 우리 병원에서, 우리 환자 중에서. 그걸 또 케어하고 신경 쓰느라고 스트레스가 좀 많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2, 3주 동안 강의를 못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공정에 대해서, 이제 공정이라는 것은 요새 정치계에서 공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내 강의나 책의 제목이나 목차나 순서가 꼭 이제 알맞게 이제 공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쭉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자아 자부심을 발전시키는데도 이런 기본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아주, 자본주의를 아주 높은 수준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요소들이 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하는 데는 잘 생각을 안 하지만은 지적이고 정신적인 그 생각을 더 깊고 넓게 하려면 이제 기본적인 요소가, 예를 들어서 지난 강의도 했지만 정직, 양심, 거기에 따르는 자유에 대한 선택적인 것에 따르는 책임의식, 정의, 그 다음에 공정, 도덕, 이게 전부 다 이제 이런 요소들이 이제 핵심 기초가 된다고. 그 위에 이제 정의로운 사회, 공정이 꼽히는 사회, 또 불평등이 해소되는 사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요소들이 애들 잘 통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잘하고도 그러면은 도전 정신에 의해서 또는 자기 의지로 이제 많이 이제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부심이 생기고 자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자아 자부심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주로 해서 하는 정치는 이런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책임 있는 자유로운 선택, 이런 정의, 공정, 도덕, 이런 게 없으면은 그 바탕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아 자부심이 발전도 못하고, 또한 풍요로운 선진국, 정신적인 고양, 압축 성장, 그런 걸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학문이나 우리 경험 철학이 그렇게 다 말해주고 있고, 자아 자부심이 됐든지 공정사회가 됐든지, 유럽에서 서구 유럽에서 꽃피었던 르네상스, 또는 근대 사조, 사상의 사조랄지 그런 것들이 발전한 동기가 되는 것이,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다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누적되어 가지고 발전한 거죠. 서양 문명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아주 바람직한 선진국, 특히
정신적인 국민성이나 의식구조를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은 이 지구상에서 서구의 발전이 제일 기본적으로 처음으로 경험하고 마지막으로 경험한 그런 우리 인류 문화. 그러니까 르네상스 문화는 이제 문의 부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문의 부흥. 그런 이제 정신적인 혁신이 혁명이죠. 의식 혁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이 우리 인류가 만들어내고 창조한 이제 창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동양이고 서양이고 가려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학문하는 것이 다르고 언어가 조금 다르고 우리는 도덕의 이제 경지가 있고 서양은 윤리나 도덕의 또 경지가 있고 결국은 결과는 마찬가지지만은 서로 말이 다르다고 표현하는 이제 워딩 그러니까 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동떨어지게 생각하지만은 인류 문화에 이바지하는 대뇌에서 이제 작동하는 것이 이제 자아 자부심이고 선진 문화 의식 구조거든. 그러니까 이 뇌란 것은 흑인이 됐든지 황색 인종이 됐든지 백인이 됐든지 다 인류 문화는 거의 똑같아요. 아시겠지만은 쥐새끼들의 뇌에 DNA하고 인류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 거의 95%는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렇게 다 같은 동물, 우리 인간도 동물이고 쥐새끼도 동물이니까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든 의식이랄지 신경계통, 뇌과학은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습성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고리라랄지 어떤 원숭이를 평생 동안 연구하는 학자도 많아요. 동물의 형태를 어떤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사는지를 연구하는 학자가 이제 그것을 유추해서 인간에서도 같은 습성, 비헤이비어, 습성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그런 법칙이나 그런 패턴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았어요, 과거에. 그런 모든 인류의 작품, 그러니까 만들어진 업적,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이용하면은 이제 같은 지구상의 인류가 인류가 또 다른 인류가 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구상에는 한 인류가 서로 공유한다. 그래서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그런 이제 툴이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이라고, 같은 개념. 그러니까 자아 자부심의 법칙, 자아 자부심의 개념, 원리, 입각에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치 선거철이 돼가지고 좋은 기회를 맞았어요. 사실은 선거란 것은 사실 우리가 많이 지켜보잖아. 코로나 시대는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정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대통령 후보들의 면목을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랄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랄지 그리고 개성이 어떤지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사회적으로. 그럴수록 우리가 가슴을 펴고 집에서 여행을 않고라도 더 여행을 대체할 수 있는 매스컴이 많이 유튜브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런 툴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집에서도 고립 속에서도 개성 있게 자기 이제 좀 모자란 교양 책을 조금 읽는다든가 텔레비전 예를 들어서 선거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이제 보고 사유하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좋게 이제 새로운 것을 이게 배우게 되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죠. 기분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캠페인이나 후보자들의 선전이나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 같은 그런 것을 잘 사유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하나의 그 즐거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이제 페스티벌, 이제 잔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조금 마음을 좀 바꿔서 그런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나쁜 결과라 하더라도 우리가 매스컴에서 이 말하는 그런 해설 같은 것을 잘 들음으로써 잔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선거철의 잔치, 선거철에 내장 실험이랄지 이 강의도 아마 그런 종류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강의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 내가 이 공정이란 것은 영어로 하면 fairness, 이게 잘못 표기를 한두 번 했다고요. 근데 이제 정확하고 올바른 표현은 FAIR, fairness. ness라는 것은 이게 공정한 그런 이제 형용사죠. NESS 붙이면은 이제 명사가 되는 거죠. fairness. 그러니까 페어란 말을 영어 대화에서 많이 쓴다고. 그 페어하다고. 그럼 공평하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식사를 할 때 누가 돈을 내고 안 되고 그 같이 그 덴마크식으로 이게 식사 두 사람이 했다면은 각각 2분의 1씩 반반 이게 지불하는 거, 그런 것이 그런 것을 페어하다고, 공평하다 이게야. 누가 이제 근데 한국이나 동북아에서는 이제 문화 때문에 한 사람이 이제 한번 한 쏜다고 말을 쓰냐, 쏜다, 내가 쏘겠다, 내가 한탕 내겠다, 그 소리인데, 그럴 때는 한 번에 자기가 전부 다 그 식당 비용을 다 지불을 하겠죠. 그러지만은 공평하게 하려면 세 사람이 모여서 3분의 1씩 돈을 모아가지고 지불을 할 수도 있고, 경쟁이 페어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공평하다, 이게 불공평이 아니고 페어하다. It's fair. 그런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두는 것이 내가 잘못 표기했기 때문에 바로 잡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지난 강의 중에서 190강이 있을 거예요. 190강이 이제 공정 2가 됐는데, 이 공정 2, 3 그러는데 이제 공정 2를 강의하면서 공동 3라고 이렇게 미리 내가 잘못 이야기한 것을 내 사과를 드리는 의미에서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이 불편해서 2, 3주를 쉬는 동안에 또 이 공정이랄지 그런 것을 이어서 저 책을 좀 먹고 사유를 하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이게 돌아가는 이제 상황을 좀 잘 지켜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저번에 소개했던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앞으로 공정이라는 강의를 몇 강 더 하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 사람은 저자는 주식을 하는 사람, 주식을 하고 주식을 공부하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도 현재는 아니고 또 교수도 아니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인데 나도 보통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의 이제 자기가 좋아서 아마 주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 같은 것을 좀 알기 때문에 이제 용감하게 11년 전에 이 책을 지었는데,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중간에 임기 5년 동안의 그 중간 지점에서 너무나 재벌이나 대기업하고 또 이 소상공이랄지 좀 낙후된 그런 기업체랄지 빈민이라든지 중간층을 대변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갈수록 더더구나 갈수록 이제 이 빈부 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에서 데이터를 이제 제시할 수가 있는데, 자꾸 빈부 차이가 많으면 사회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정신적인 경제적인 상황이지만은 정신적인 영역에서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이라 하면은 1인 GFP가 많이 올라가고 2만 불이고 3만 불이고 4만 불,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경제적인 지표 또는 세계적인 불평등 지수, 그런 거 많이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근데 미리부터 GNP가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나태하고 오만하고, 그건 아주 나쁘게 가는 게 길이라고. 그게 함정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잘난 척하고 그러다가 바로 이제 여기 떨어지는 거야. 일본이나 중국도 잘난 척하고 뽐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경제 상태가 안 좋고, 우리가 그나마 더 잘했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 문턱에서 조금 올라가는 추세가 있지 않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공정이라는 것이 이제 역사적인 것도 있고, 내가 전공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인문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네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강의 내용을 이제 도출해낼 수 있었어요. 더더구나 나는 이제 외국에서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또 중국이나 일본도 많이 가보고, 우리 강대국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흥미 또는 좋은 점, 그걸 많이, 이제 나쁜 점도 있겠지만은 그걸 좀 아마추어 수준에서 지금 강의를 하는데, 이 책이 이제 주식 전문한 사람이 이제 지었다고. 근데 수준이 아주 굉장히 평범해서 읽기도 쉽고 알아먹기도 좋고, 더더구나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는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인데, 그 중간에 이런 공평한 사회를 개혁하자. 그것은 이제 뭐냐면 일종의 진보적인 아이디어고 진보적인 캠페인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초기에는 이제 국정의 포커스를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에
이제 맞추었었기 때문에 그걸 자꾸 그것을 무시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공정이 된 데서 과거에 10년 전에 이런 경험을 알았으면은 우리가 다시 경험을 하고 세대가 흐르기는 흘렀지만은 그런데 나이가 든 세대에서도 같은 이제 어젠다를 문제점이나 어젠다를 경험하고 또 공부한 것을 또 이제 추가해서 요새 이제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공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니까 그만큼 이제 공정에 대한 그 지식이 쌓이는 거죠,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기 자신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에 제일 마지막, 이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의 그 챕터가 뭐냐면 우리 사회, 10년 전의 이야기예요. 10년 전에 나온 이제 책이기 때문에 이명박 시대. 이명박 시대 우리는 공정성에 있어서 어디쯤 와 있는가, 그런 챕터가 있고, 그게 관련해서 계층 간 격차가 클수록 부자, 가난한 사람과 격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불공정 사회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제 그것을 세계적으로 각국 나라마다 지니 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지니 지수. 근데 그때 당시에 지니 계수가 우리나라는 이제 32점. 그러니까 32가 나왔는데 이것은 상당히 불공평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공정하다고, 그렇게 이제 세계적인, 해년마다 그 데이터를 내는 이제 통계가 있어요. 요새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지니 계수가 많이 올라간 것을 우리가 이 책에서 알 수 있었고, 서구 사회가 걸어온, 지금까지 서구 선진 국가를 만드는 이제 서구 사회가 걸어온 것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변화 과정을 고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든지 국회의원이 됐든지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 중요한 두 아이템에 대해서 변화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 질서가 많이 바꿔지고 상황에 변화가 생기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또한 동시에 공정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탐험하고 서로 공부하고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공정에 대한 거의 인트로덕션, 이제 서론 정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공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할 말이 많죠. 사회 전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렇게 이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너무나 치우치면 사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걸로 해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